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왜 이기고 왜 졌는가? 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럴싸한 진단을 내놓았죠. 예측이 맞아 떨어진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죠.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논조이고, 예측이 빗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 최고의 예측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역시 이번 결과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요새 두문 분출하더군요. 선거 결과가 나오자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런 표지를 실었습니다. 총을 맞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파시스트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국민은 그래도 그를 선택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 그래도입니다. 트럼프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은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결과에 승복하고 트럼프의 전화에서 축하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백악관에서 만나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 돕겠다고 약속을 했죠. 4년 전 트럼프의 행동과 정반대였습니다. 2021년 1월 6일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깊게 새겨질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우겼죠. 이번 대선에도 트럼프는 선거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죠. 만약 선거에서 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이번 선거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문학의 완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문학에서 논리, 이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논리, 이성,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은 외계인의 용어입니다. 그는 감정의 사람이죠. 트럼프는 어떤 화려한 용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선하든 악하든 필요하든지 불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직관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화법이죠.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And continue to allow China to rape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doing. 해리스와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너무 인문학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등 현재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연설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역사적 식견이 탁월하며 신금을 울렸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는 물론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능력 등 인문학적 소양이 탁월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인문학의 완패입니다.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로 전환되어서 어리둥절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평생을 인문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에게 그 울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인들이 갖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을 압축적으로 평가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인문학적 사건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백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인문학 전공자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인문학의 완패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분노로 끌어올랐다면 뭔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특히 유튜브 쇼츠의 짧고 단순하며 직관적인 메시지는 장황하고 복잡하며 은유적인 인문학적 가치를 여지없이 무장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 그 트위터죠.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짧고 단순하며 강렬한 메시지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글쓰기에서 가장 깊이 해야 한다고 믿는 동의어 반복 공식을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통 인문학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인문학자로서 듣기는 좋죠.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럴까? 누군가 좀 더 확실하게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제 말과 글에서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그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용어나 표현이 있다면 그것부터 삭제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나 표현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트럼프 신드롬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트럼프 돌풍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얼마 가지 않아 트럼프를 찍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손을 자르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해프닝은 적어도 AI 시대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혁명 시기에 우리 인문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